6.2 외환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6위입니다. 벌써 올해의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5월입니다. 서울은 촉촉하게 마지막 봄비가 내렸습니다. 약간은 쌀쌀한 것 같기도 하고요. 곧되고 여름 하나니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전쟁만 없었다면 정말 꽃 좋고 열매가 가득해지는 5월이었을 텐데 그놈의 전쟁 때문에 상승하는 물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네요. 그럼 5월의 첫 주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온통 전쟁의 여파로 혼란했지만 아주 짧게 보도된 뉴스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짧게 유가 시장을 혼란으로 가져오고 시들해졌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이지만 실제로는 사우디, 이라크 다음가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방향은 두 가지. 아랍에미레이트가 탈퇴 후 오펙이 조절하는 산유량 배당에 반대하고 증산을 시작한다면 유가는 하락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펙에서 특히 사우디가 감산, 저가 가격 등 가격 조절 정책으로 아랍에미레이트를 죽이기로 한다면 아랍에미레이트는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펙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다른 국가의 탈오펙 움직임이 나오는지도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 탈석유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들 역시 탈석유 대체제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압박감을 가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더해 미국의 트럼프가 보여준 동맹국들과의 불협, 그리고 국제기구에 대한 무시와 독단적 행동 등이 더 이상 국제연맹이나 조약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국수주의로 움직이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겠습니다. 하긴 지금의 트럼프 행동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혼자만의 광기라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지난주 원화는 종전협상의 장기화,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가 장기화되는 조짐에 유가가 상승했고, 이에 달러 인덱스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엔화, 원화 역시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업체의 월말 내고 물량은 꾸준히 유입되었고, 증시의 외국인 순매도 움직임과의 대치를 이루는 형국이었습니다. 29일 수요일 밤,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수개월 동안 유지하도록 조치를 논의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유가가 다시금 급등, 원화 역시 역의 밤거래에서 1490원대에 이르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에 엔화 역시 160엔을 넘어가고 160엔 돌파 이후 161엔까지 밀어올리는 세력을 보면서 일본 당국은 1차 구두 개입을 보였고, 목요일 저녁 실제 물량 개입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을 보이며 155엔대 중반까지 엔화를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엔화의 하락에 원화 역시 1470원대 초반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엔화 자체만으로는 강세를 이어갈 여건이 안 되기에 이어지는 투기 세력들의 엔화 매집 움직임에 재차 157엔대 위로 밀려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자 일본 당국은 다시 개입을 단행합니다. 두 번째 개입으로 155.5엔대까지 또 한 번 하락하기도 했으나 역시 중동 지역의 전쟁과 유가의 고공행진에 엔화 혼자만의 강세는 용납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엔화는 다시금 157엔대까지 밀려 올라가며 주간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하나의 변수가 더 생겼습니다. 미국의 전쟁 시한에 대한 부분인데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가능한 60일이 끝나간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자국 내의 여론에 대한 부담감과 11월 중간선거에 대한 부담, 거기에 대해 이젠 시간과도 싸워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지난주 금리 결정에서 영국과 유럽 쪽의 분위기는 금리 동결이지만 향후 인상에 대한 여지를 일부 남기면서 매파적 입장을 살짝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쟁이 끝나고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식의 긍정 신호를 내면서 동결로 마감했지만, 이후 확인된 내용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3명이나 있었다는 것에 조금은 엇갈린 견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은 중립금리 수준인 2%에 도달해 있어 금리 정책을 펴는데 조금은 편안한 모습이고, 미국은 중립금리가 3% 선인데 비해 현행 3.75%인 것이 아직은 조금 더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봅니다. 하지만 물가가 높은 편이라 쉽지는 않은 분위기이고요. 자, 이번 주도 전쟁은 흐지부지 이어지고 종전에 대한 협상은 멀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란은 기존의 핵에 대한 고집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미국이 해상 봉쇄를 푼다면 핵 협상까지도 해보겠다는 태도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의 트럼프도 당장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저런 압박이 심해 조만간 어떤 타협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기대감을 시장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결국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종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분이 환율을 결정할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증시에서의 외국인 동향이 중요한데, 일단은 지난 4월 말 어느 정도 배당에 대한 역송금도 끝났으니 급격히 한국을 빠져나갈 일은 없다 보여집니다. 하지만 순매도 자체가 여전히 환율의 상승 요인이고, 여기에 월초 결제 수요가 나온다면
환율은 1480원대 위에서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난주 일본의 개입에 의한 엔화 강세 움직임이 위로 가려는 원화를 끌어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당국의 입장은 단호하게 투기 세력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모습이고 이번 연휴 동안 추가 개입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위쪽으로의 상승은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엔화가 원화를 끌어내려 1460원에서 70원 사이의 움직임을 예측해봅니다. 주간 경제 일정표입니다. 월초는 고용에 대한 지표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주초 미국에서 구매관리자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예측치는 이전보다 상승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산 쪽에서의 경기는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주중반 ADP 비농업 취업자 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정부의 비농업 취업자 수, 실업률 등이 발표됩니다. 고용 부분에서의 정부 통계는 이전보다 부진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실업률은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 부문의 기업 입장은 어느 정도 버텨나가고 있지만 소비와 고용은 부진한 모습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개별 고용은 불안해도 전체적인 실업률은 긍정적인 해석을 가져와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아직은 버틸만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이상으로 5월 4일 6.2의 외환시장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래저래 휴일이 끼어 있어 한 주가 더 빨리 지나가겠네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모두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5월 11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꽃가루 알레르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